평생 퍼줬습니다. 등록금도 결혼 비용도 생활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집 명의를 넘기세요였습니다. 거절하면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발머리 며느리는 차가운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63 어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어머니는 명예 이전 서류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밀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아들은 결국 무너져 울었습니다. 집을 지키면서도 자식을 살리는 길이 있었습니다. 뺏기지도 않고 내치지도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종이 한 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품격 있는 복수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 퍼주기만 한 60대 노모의 품격 있는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가로지릅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언제나 이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공간입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 식어가는 커피 한 잔이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천천히 걸어다닙니다. 벽면 한쪽에는 오래된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그 책들은 수많은 사람의 사연을 함께 들어온 증인들입니다. 창밖으로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저 자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사무실의 하루는 늘 이런 정적으로 시작됩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을 품고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정적입니다. 누군가 이 문을 열기 전 항상 이런 순간이 존재합니다. 결심을 굳히고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도 그 순간이 멀지 않은 곳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새 메모지 한 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수십 년째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댄 어깨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언제나 조용히 깨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알기에 더 신중해진 눈빛입니다. 어떤 사연도 가볍게 듣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눈빛입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천천히 들려옵니다. 느리고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참고 있는 발소리입니다. 문 앞에서 그 발소리가 잠깐 멈춥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조용히 새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울립니다. 김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낮게 말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작은 체구의 여인이 들어섭니다. 회색 머리칼이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습니다. 깊게 팬 주름은 오랜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꼭 쥐어져 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도 시선은 책상 아래를 향합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여인은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그 손이 물잔의 온기를 느끼듯 잠시 멈춥니다. 저 집을 뺏길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명의를 넘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연락을 끊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겠다고 했어요. 여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김 변호사는 말없이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듣습니다. 아드님이 언제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여인은 잠시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기억을 더듬는 눈빛입니다. 한 6개월 됐어요. 갑자기 달라졌어요.
갑자기라는 단어에 힘이 실립니다. 그 한마디 안에 배신감과 혼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이 사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박순례, 63입니다. 남편은 1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혼자서 아들 하나를 끝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비용도 모두 이 집을 담보로 마련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 해줬어요. 하나도 안 아꼈어요. 아들의 결혼식 날을 떠올리는 눈빛이 잠시 따뜻해집니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꽃처럼 예뻤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게요. 그 말이 얼마나 진심으로 들렸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나던 날도 기억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안고 또 약속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순례 씨는 집을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함께 살자는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말 한마디도 조심했습니다. 손주 돌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종종 보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 말 속에 억울함이 조용히 고여 있습니다. 퍼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세월입니다. 그것이 언젠가 배신의 근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펜을 멈춥니다. 그 약속들이 글로 남아있는 건 없으신가요? 순례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말로만 했어요. 믿었으니까요. 그 짧은 대답이 오래도록 사무실 안에 머뭅니다.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답입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조용히 메모를 이어갑니다. 6개월 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컬펀 머리가 단정하게 어깨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귀에는 작고 하얀 진주 귀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턱선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 집, 저희 앞으로 넘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례 씨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담보가 필요해요. 어머니 집밖에 없어요.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요. 한 번이라는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순례 씨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야. 어머니, 명의만 잠깐 바꾸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진주 귀걸이가 형광등 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싫다고 하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그 말 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주가 안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순례 씨는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순례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혹시 아드님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례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해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 다시 묻습니다. 최근에 아드님 표정이 많이 어두웠나요? 순례 씨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자꾸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김 변호사는 며칠 뒤 조용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들의 사업체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협력업체 대금이 여러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직원 월급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버티다 마지막으로 기댄 곳이 어머니였습니다. 아드님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순례 씨가 고개를 듭니다. 막다른 곳에서 어머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이 순례 씨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립니다. 밉고 원망스러웠던 마음에 작은 금이 갑니다. 아들의 굳은 턱선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건조한 목소리도 다시 들립니다. 그것도 어쩌면 두려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건 다릅니다. 순례 씨는 오랫동안 말이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새 메모지를 꺼내 책상에 펼칩니다. 순례 씨 선택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합니다. 첫 번째는 명의를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집을 잃을 수도 있고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거절하는 겁니다. 집은 지키지만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순례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립니다.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펜을 들어 천천히 적기 시작합니다. 명예 이전 대신 차용증을 쓰는 방법입니다. 집을 담보로 잡되 소유권은 지키는 구조입니다. 상환 조건과 기간을 문서로 명확히 정해두는 것입니다. 집은 어머니 것으로 남습니다. 아들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순례 씨의 눈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합니다. 단 문서가 정확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퍼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손 내미는 방법입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펜을 내려놓습니다. 이 방법이 아들을 살리면서 어머니도 지킵니다. 하지만 결정은 어머니가 하셔야 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사무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순례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에 빛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심이 천천히 익어가는 표정입니다. 며칠 뒤 저녁 순례 씨는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컬펌 머리를 단정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가 조명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아들은 날카로운 턱선을 굳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를 들고 온 줄 알았을 것입니다. 순례 씨는 봉투를 천천히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아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예 이전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차용증과 조건부 상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내가 필요한 돈, 엄마가 책임지는 거야. 대신 이 집은 엄마 거야. 끝까지. 아들의 날카롭던 턱선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울음은 소리 없이 깊었습니다. 며느리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진주 귀걸이 아래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순례 씨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오래전 결혼식 날 잡았던 그 손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 알면 됐어. 거창한 말은 없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례 씨는 오늘도 주방에 서 있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 바닥을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조용히 납니다. 찻잔 두 개가 탁자 위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아들은 탁자에 앉으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순례 씨가 맞은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들의 사업은 아직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자 막다른 곳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순례 씨도 더 이상 뺏길까봐 두렵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이 두 사람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벽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도 오늘 오후 햇살이 듭니다. 메모지 한 장이 조용히 서랍 속으로 들어갑니다. 창밖 은행나무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순례 씨의 선택은 집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기댈 수 있는 어머니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순례 씨의 다음 삶을 조금 덜 아픈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퍼주기만 한 60대 노모의 품격 있는 복수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